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까지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험의 순서에서 오는 삶의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험의 순서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내포하는 의미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순서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험의 순서를 지금처럼 사용하고 있게 된 이유는 세조 때, 조선시대 세조 때 최세진의 훈몽자해, 어린 아동들의 한자 교육을 위한 학습서, 훈몽자해에 쓰여진 그 토시, 한자를 설명하기 위한 토시로서 설명하는데 모험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쓰여져 있었던 것을 지금에까지 이어져서 그것을 모든 학문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술적인 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이치로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최세진의 훈몽자유에 쓰여져 있는 그것만으로 다른 어떤 이치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치라 하더라도 사용되고 있는 말의 어떤 구조적인 것을 전혀 연구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모험의 순서나 안 그러면 모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 말이 소리 그리자 떡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떡거리라는 것을. 너무나 제가 이 내용을 알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계속 마음에만 두고 있던 것을 더 이상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계속 제가 올리고 있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모험, 우리나라 한글의 모험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보면은 모험의 순서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어이로 되어 있는데 어이가 아니라 이어라야 된다. 그것을 실제 사용되는 말과 또 그 말의 의미를 찾아서 보면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이라면은 어이로서 이루어지는 말을 찾아보라면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말을 찾아보면은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들이 결코 이어라는 순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에 쓰고 있는 이어에서 그 순서, 이가 먼저고 어가 나중에 오는 이 순서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안 그러면은 그 정보, 어떤 진행되는 그런 정보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아리랑도 마찬가지, 어리랑에서 아리랑, 그 다음에 우리랑으로 이어지는, 아리랑은 아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 아가 누우면은 우리랑이 되는 겁니다. 아리랑은 한 개의 알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랑이라는 것은 함께 세포 분열이나 또한 분포, 이런 것들의 의미로서
더 함께 할 수 있는, 자라고 함께 하는, 자식이 자라가지고 또한 부모가 되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가 되는 그런 이치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적어가는 거 보면은 누리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이르러서 그 자체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이든 무엇이든 누리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도전으로서 더 높은 위치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도전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내가 내 위치를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르게 되게 되는 겁니다. 누르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새롭게 더 나아지는 발전적인 것, 도전적인 것, 이런 것을 스스로 누르기도 하지만, 그 의욕을 누르기도 하지만은, 또한 자기 주변의 그 위치에 오르는 것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오르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가 그 위치에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의 그 위치로서 안주하게 되는, 그래서 누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안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해가지고 더 큰 누림, 더 크게 자라는 것, 이런 방향 설정을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그 누리는 것에 안주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그 오름을, 그 누리는 위치로서의 도전을 방해하기 위하거나 여러 가지 억제하기 위해서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위치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면은 지금의 모습에서 그 안주하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은 보지 않아도 누르게 된다는 것은 저절로 우리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를 누르고 억제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가 보지 않고도 그 과정으로 오기 전에 지금의 현재에서 내가 안주하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곧 누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다와 누르다, 이가 먼저 오고 어가 나중에 오는 이치가 누리다와 누르다의 말의 쓰임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또한 어린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는 이치입니다. 어린의 이자가 어로 변하면 어른으로 되는 이치입니다. 여러 번 제가 동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은 어린이 자라가 어른이 된다. 어린의 말이 있고 어른이 따로 있고 각각의 점으로서 보면은, 이어서 보면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자라가 어른으로 되는 겁니다. 순서가 어른에서 어린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이 순서는 어린에서 어른으로 가는 순서다 말이지. 그래서 어린을 보면은 나중에 시간만 지고 또 내면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저절로 어른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곧 그 씨앗과 같은 겁니다. 씨앗이 조건만 맞으면은 온도나 습도나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만 맞추어지면은 저절로 싹이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린도 그 조건이 맞춰가지고 자라게 되면은 어른은 안 봐도 어린이 자라면은 어른으로 된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고도 어린은 세월이 좀 지나고 좀 더 나아지게 되면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어른으로 이루어져가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보지 않아도 어른으로 된다는 걸 이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은 안 보고도 어린에서 어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어른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린에서
어른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이미 지난 과거의 어린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에 담고 있듯이. 그래서 이 어린이 어른으로 해가지고 이가 누우면은 어른으로 되는 이 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린이 먼저고 어른이 나중이듯이 어린이 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로 되는 어른이 된단 말이지. 이것은 누리다와 누르다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우르다 함께 뭐라고 해야 되겠나? 어우르다 함께 어울린다 함께 조화롭게 하다 어우르다 어우르다는 것은 결국은 어울리다는 이런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 맞춤법으로 보면 진짜 형편없습니다. 어우르다가 아우르다가 어우르다보다 큰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가 작고 아가 크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우르다보다는 아우르다가 더 큰 말이냐고 말이지. 어우르다는 것은 음성모음으로 돼가지고 안에 있는 내면이고 내면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거는 외적인 표현이게 됩니다. 양성모음 바깥으로 드러난 거. 볼 수 있게끔 형상화되어 있거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고 내면에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우르다보다 아우르다가 큰 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해석입니다. 황당한. 이 어와 아의 가지는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배단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국어학자와 국가 정책으로서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잘못을 이미 지나온 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을 알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어린을 보고도 나중에 어른을 된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되고 어른을 보고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미 지나온 과거에 어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꼭 뭐하겠노 그러면은 이 네모 속에는 동그라미 이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 이형은 나중에 결국에는 형체를 가진 상으로 드러난단 말이지. 왜? 이 영이 활동한다는 것은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어떤 형상화되는 미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음의 순서도 한글의 자음 순서에서도 한글의 자음 순서에 지금 오늘은 모음 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형에서 미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 지금 보면은 이형에서 미음으로 가는데 물론 이 이형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형에서 사라진 말입니다. 요 부호는 요 두 개는 그래가지고 히읗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형은 히읗으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미음은 전혀 별개로 비읍과 피읍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화돼 가지고 열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어떤 연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뭐 후민정음 제자에 보면은 해례본에 보면은 이렇게 구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래 되는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부호로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이고 몸집이고 몸과 몸집과 같고 우리가 이 영의 작용으로서 태어나는 몸이기 때문에 알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누면은 이영과 미음으로서 이루어지고 이영은 히읗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진행돼 나가는 진행 방향을 대가 있고 어떠한 도구로 일을 하는 쪽으로 봐가지고는 이영에서 미음으로 이어져 나가고 또 미음은 비읍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이치로서 이루어지고 어떤 서임으로서 이루어져 나가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훈민정음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글이 영계부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계에서 사용되는 부호, 이 영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그러면 하늘이라고도 의미로서 볼 수도 있고 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영계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때까지도 여러 가지 몇 번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은 제일 아래쪽에 여기가 물질계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계에 비해서 요 두 부분은 비물질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신계가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영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라는 것은 하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근원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보면 됩니다. 이게 어디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 알아보면은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비물질계, 신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색계 또 유계 그렇게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물질계이기 때문에 그 혼돈할 수도 있지만은 뭐 유계 색계 이렇게 표현해도 뭐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는 아주 근원적인 하늘이라 그럴까 그 진리를 얘기하고 또한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아주 고급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영계 쪽에 진리 쪽에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계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는 뭐 또 이런 쪽에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경신이라 해가지고 신계 쪽에 육경신 쪽에 뭐 해가지고 그 육신통도 하고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나중에 경신 그 신계 쪽에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경신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구조로 보면은 거의 무리 없이 이해의 마음의 지식의 정리정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게 물질계와 비물질계와 이런 것들을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금방 무 자르듯이 탁탁 잘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글은 실제 영계부호다. 이 영으로서 이루어져가 있는 영계부호입니다. 이 영계에서 고급 정보로서 우리말이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말 속에서는 진리가 들어가 있고 근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르게 되는 것은
계속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는 것은 아주 이거는 안 보고 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진리기도 하는 겁니다. 어린이 자라면 어른이 되는 것도 역시 진리입니다. 어우르다. 어우르다는 제가 모음으로 해가지고 에서 아로 되고 아는 우로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가 어로 되기 때문에 아는 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우르다. 어에서 우. 어에서 우까지 가는 겁니다. 어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돼가 있단 말이지, 순서로. 그러니까 어우르다, 함께. 이 같이 함께가 되는 겁니다. 어우르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같이 작은 거 하나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우르다, 함께 좌롭게, 함께 넓게, 함께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어우르다는 말도 실제 보면은 우로 가는 이 이치가 따로따로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어우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어우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어긋나거나 부조화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우르다는 것은 어울리는 내용을,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어우르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우른다고 하는데도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어우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우르다는 것은 아주 순수하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전체를 어우르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아가 우가 되는 건데, 이 아는 이고 우는 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마가 무가 되는 이치다. 나중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 정보, 좀 더 깊이 있는 정보이기도 한데, 나중에 오늘 숙제처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리 같은 말입니다. 마무리와 아무리는 마무리와 이 아무리 차이는 이음과 미음의 차이입니다. 이음과 미음의 차이인데, 아에서 무, 아와 마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안에 보는 이음을 보면은 아무리가 되고, 밖에 있는 미음을 보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형에서 미음으로 만들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형은 정형화되지 않은 거고 비물질을 얘기하고 있고, 미음은 각이 있음으로 해서 물질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존재하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영에서 미음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마가 무로 변하는, 아에서 우로 변하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에서 우로 간다 하더라도 이 마가보다 더 먼저 앞선 아가 나와진단 말이지. 그러면 마무리보다는 아가 훨씬 폭이 넓은 겁니다. 과정이 넓은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아주 내가 정확하게 설명은 드린 건데, 그래서 이형에서 미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무리가 미음의 앞이 되는 아에서 아마가 되는데,
아마도. 아마도 되는 거, 아마도. 아마도와 아무도, 아무리, 이런 말은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미리고 짐작하거나 그 폭이 아주 넓어가지고 어떤 정형화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 아마도와 아무도, 아무리 이것은 다 이형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형에서 미음, 이형에서 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훨씬 넓습니다. 마무리 이거보다는. 마무리는 쭉 진행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무리 역시도 마가 무가 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가 무가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결코 양적으로 보자면 작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이형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훨씬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은 것을 아마도 뭐 미리고 짐작하듯이 정형화되지 않았단 말이지. 아무도 누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도 마찬가지. 역시 그런 아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내용적으로는 접근을 하지 금방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형과 미음 나누어졌을 때 이형과 미음으로 나누어지는 이것을 그대로 갖고 이해한다면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말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하다 그러는 거.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속을 보면은 애가 되고 겉을 보면은 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속을 써야 될지 겉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와 매라는 것은 이치적인 것, 드러난 것은, 애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 그럴까, 정신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우리는 애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와 매의 차이는 이 이형과 미음에서 오는 의미에서 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은 애매하다 말이지. 이 속에 있는 것과 이형으로서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매가 서로 형체와 그림자와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형과 미음의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그만 이것처럼 아무도 이렇게 해도 어떤 정의화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이형에서 미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훈민정음에서도 그렇게 안 나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도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은 영계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호라는 것은 어떠한 말을 이루기 전에 글자를 이루기 전에 부호로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라는 것은 드러난 정확한 어떤 정형화된 메시지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떠한 문자로서 이루어져가 있지만은 그것이 부호로서의 각각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또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한글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 부호로서 봐가지고 부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우리 글자는 한글은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언어 문화에서도 그 폭넓은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글의 순서가 틀린 거,
어이가 틀려가지고 이 어라야 된다는 것을 앞 시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현재 또 틀리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보니까 그 뒤에 거나 뒤에 걸 보고 앞에 거를 보지 않고도 안 보고도 아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보고 아는 법이 왜 그럴까? 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 이어진 어떻게 이어진 것인가? 이형에서 미음 나오고 이가 어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아 다음에 어디로 가구나 예를 들어서 경부선 열차를 탄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가거나 부산에서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역이 무슨 역이고 철로가 다른 데로 가지 않는 다음에야 탈선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 가는 길이 정해져 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다음 길은 내가 그 철로의 각각의 구간역을 내가 안다 그러면은 안 가고도 지금 어디냐 그러면 아 다음 역이고 그 다음 역은 무슨 역이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고 안 보고도 안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한글의 모음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알면은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음에서 가지는 지혜는 그 모음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이해하고 알므로써 가지게 되는 결과다. 안 보고도 아는 거다. 안 보고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런단 말이지. 오늘은 우리 한글의 모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모음뿐만 아니라 사음 역시도 부호로서 문자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문자보다는 부호로서 의미를 찾아 들어간다면 훨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문자도 폭넓어지게 되고 또 스스로도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의 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아주 깊이 있고 또 다양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인데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 의미에 다가가려면 그저 피상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거 세모구나 네모구나 이렇게만 본다면은 더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에서 다가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음을 쓰시더라도 이런 이치적인 거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한 번 듣고 두 번 들은 것이 나중에 살면서 또 다른 글이나 말을 보면은 스스로도 그런 것을 알아채게 되고 또한 그것이 스스로 또 자명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배운 자로서. 배우지 못한 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자는 배운 자답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다음에는 씀으로서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은 그 과정은 완전한 자기 것으로 체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오랜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